수능 완성 실전 편식 9번부터 봅시다. 자, 첫 문장.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놀고 있었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imaginary 단어 정리하자. imaginary 뜻이 뭐죠? 허구의, 상상 속에 실존하지 않는, 그죠? 혼동어에 뭐가 있을지 말로 해보자. imaginable 뜻이 뭐죠? imaginable 상상해 볼 수 있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imaginative 걔는 뭐죠? imaginative 걔는 상상력이 풍부한. 전부 다 나왔던 단어죠. 자, 상상 속의 친구가 여기 이상하냐 처음부터. 상상 속의 친구가 놀고 있었어요. 분사구문 결코 깨닫지 못한 채로 다음을 이 엉클 네드가 삼촌 네드가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저의 뒤에 어떠한 상태로 있었냐면 그 삼촌의 할로윈 마스크를 쓴 상태로 on ing 하자마자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하자마자는 좀 안 어울리고 뭐 하면서 정도로 보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삼촌 본인의 기회를 이 기회는 scare 자체가 뜻이 뭐죠? 동사로 scare 누구를 겁주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겁주다. 근데 scare the living daylights 살아있는 대낮의 빛을 겁줘? out of 나로부터 그래서 무지하게 깜짝 놀래키다 할 뜻이에요. 나를 무지하게 깜짝 놀래키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 조금 어렵고요. 갑자기 전 들었는데 무언가가 drag가 뜻이 뭐예요? drag 질질 끌다 혹은 끌리다. 무언가가 본인의 발을 질질 끄는 소리를 들었고 저의 뒤에서 glance가 뭐였죠? glance 흘끗 보다. 이제 이게 우리 5회 이제 마지막 지문이기 때문에 오늘 한 거 특히나 하다 보면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다 반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자꾸 챙겨야 돼. 이 단어가 앞에서 나왔었다. 어떤 뜻이었고 요번에 이렇게 쓰였고 또 어떤 질문에 어떻게 쓰일 것이다. 단어 총정리야 오늘은 사실. 자, 분사구문 glance 뭐라고? 흘끗 보다. 저의 어깨 너머를 흘끗 보면서 저는 봤습니다. 못생긴 나이 많은 어떤 남자를. 이 남자는 크고 큰 사마귀가 있는 코를 갖고 있었고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삼촌이 이런 분장을 했나 보지. 저는 꽝꽝 얼어붙었고요. 공포로. 그리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고의 소리도 없이 그는 그 못생긴 남자 말했어요. 이 삼촌이 말했습니다. 부라는 건 이제 이 정도 약간 놀래키는 거. 부, little girl. 깜짝 놀랐지 소녀야. 자, come to 동사원형 뭐라고요? 오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되다. 나는 너를 데려가러 왔단다.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저의 발로 뛰었다는 얘기는 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립이 뭐였죠? 립 물리적으로는 현상화. 립 뜻이 뭐죠? 물리적으로는 훌쩍 뛰어넘다, 도약하다. 그래서 추상적으로도 뭐라고? 요 표현 앞에 나왔는데 leap, don't leap to the conclusion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야 이거? Don't leap to the conclusion 무슨 뜻이야 이거? 왜 웃어? 왜? 무슨? 내가 잘못 썼나? 아니 뭐래 리드래. 얘기를 해줘. 야 얘기를 해줘야지. 너 그렇게 비웃고만 있으면 어떡해. 속으로 얼마나 욕했어. 맞죠? 병신 스펠링 또 틀렸어요 이러면서. 뭐죠? Don't leap to the conclusion 이렇게 나와서 뭐야 이건? 결론으로 성급히 결론 맺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훌쩍 뛰어넘다니까. Don't leap to the conclusion.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아라. 립이란 건 도약하다. 그래서 저는 립 오프니까는 훌쩍 뛰어내렸어요. 현관으로부터. 이 현관은 땅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던 곳인데 뛰어내렸어요. 결코 생각하지도 못한 채로 제가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전혀 못한 채 너무 놀라서 훌쩍 뛰어내렸다. 저는 단지 도달해야만 됐어요.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그 못생긴 남자로부터 말이죠. 요 뒤에 거 마지막 거 해석을 해볼까요? 자, 요거 하나 해보자.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발이 hit the ground, 땅에 닿다. 세 번 이상 땅에 닿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 말일까? 뭐 하기 전에? 내가 할머니 스미스의 발로 뛰어들기 전에. 근데 할머니는 단지 나오고 있었는데 아우럽 어디로부터? 뭐 이런 뜻이래.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야?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지? 나는 3번 이상 발을 땅에 닿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할머니 팔로 뛰어들기 전에. 어쨌든 얘기야. 현관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할머니 보자마자 바로 할머니에게로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세 발자국도 채 안 될 정도로 바로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 발자국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 발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그 정도로 긴급하게 할머니에게 무서워서 뛰어갔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고 자 넘어갑시다. 자 20번 갈게요. 역사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 선생님으로서 어려워요. 피하는 거 말이죠. 지금 역사 쌤 중에 가장 핫한 쌤 누구지? 나도 역사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나도 이제 역사 공부해서 역사쌤 하고 싶은데 지금 역사쌤 중에 가장 핫한 쌤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쌤 별 관심 없니? 인강 안 보니? 너네 그 사탐 바탐 이런 거 인강 안 보니? 인강 안 봐? 아까 너는 그 기본 실력으로 공부하니까 되고 다른 애들 부족한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 인강 안 봅니까? 설민석 아니 설민석? 알아요? 이게 왜냐면 최근에 삽자루 알아? 삽자루? 삽자루 인강 보는 사람 수학 너 인강 잘 안 보니? 어? 아 그래? 근데 되게 인강으로 어떤 1타 강사들 있잖아 그 인강 잘 안 보나? 고등학생들 의외로? 그 공부에 관심 없지? 롤 무슨 챔스리그 이런 거 봐도 아 진짜. 페이커 오빠 건 챙겨봐도 아 진짜. 설민석을 왜 봄? 페이커 봐야지. 아 진짜. 아 왜래요? 기록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 와야 돼. 그 삽자루 누군지 알죠? 삽자루. 나 삽자루는 개인적으로 삽자루 나는 되게 대단한 강사라고 보는데 왜냐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난 특히 나 수학이 정말 싫었거든. 지금도 싫어. 너무나 싫어.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지금 나이가 55세인가? 56세인가 그렇거든. 삽자루 거 인강 들어봤니? 어때? 현아 어땠어? 그냥 들을만 했어? 쩔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니? 설명 그래? 그럼 누가 쩔어? 설명은? 수학은? 인강 자체가 그냥 별론가? 인강 자체가 별론가?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나도 나중에 인강을 찍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보진 않겠지만 재수 3수 4수까지 해갖고 근데 이 사람 되게 대단하다고 보는 게 개인 사생활 이런 건 모르겠어. 나랑 또 정치적인 성향은 완전 달라. 얘는 저쪽이야. 얘는 저쪽이야. 약간 보수 쪽이야. 그걸 떠나서 나 이 사람 대단하다고 보는 게 그 지루하고 지긋지긋하고 정말 듣기 싫은 수학을 그래도 여러 그 웅변술과 흥미를 자아내는 어떤 제스처와 이런 걸로 저 수학 최하 등급 애들 있죠. 걔들이 어떻게든 수학을 듣게 만들어. 그게 대단한 거거든. 이 사람 아니었으면 수학을 그냥 포기해버렸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수학 수업을 그래도 듣게 해. 좀 막 저는 오버하거든 수업 들어보면. 난 그런 점에서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포기하려는 애들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뭐 어떻게 재밌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 물론 이제 현아처럼 좀 이제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갑자기 수업이 특별하거나 이러진 않거든. 다만 이제 퍼포먼스나 그지 이런 게 좀 약간 좋아서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뭐야 이 새끼 졸라 재밌네? 골 때리네? 이러면서 듣게 되는 거거든. 수학 풀이는 뭐 그렇게 뭐 수학 풀이는 우리 저기 대표님이 더 잘해. 수학 풀이 정말 잘해. 머리가 진짜 좋죠. 더 잘해. 수학 풀이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거 퍼포먼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어떻게든 인강 듣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게 한다. 대단한데 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니까 삽자루 짱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상아 갔다 빨리 와야 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탐 쪽에 1인자 아니야? 사탐 쪽에 1인자? 사탐 1인자? 사탐도 안 들어? 뭐 내 아프리카 TV만 보니? 트위치 이런 거 게임 방송만 찾아보니? 사탐 1인자 모르니? 나보다 모르니? 최진기 알아? 최진기? 모르나? 사탐 안 보나? 역사 쪽에 1인자고 지금 설민석 최근 몇 년에 떴죠. 최진기는 이제 옛날부터 강자였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삽자루 그 사건 알아? 이 유튜브 치면 나와요. 댓글 알바 사건 모르니? 댓글 알바? 인강 쪽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 올라가잖아.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니까 인강 쪽이 얼마나 살벌하냐면 내가 그래서 인강 쪽을 가려고 하다가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뭐냐면 온전히 강사가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서 댓글이 달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와 이 투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누가 졸라 잘 나가.
이투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댓글 알바를 고용해서 해당 이제 강사가 수업을 하잖아. 그 밑에 댓글 달 수 있잖아. 요걸 졸라 쓰는 거야. 근데 그 욕이 그냥 씨발 이런 게 아니라 적급한 욕이 아니라 뭐 설명하다가 강사가 뭐 100번 중에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 그거를 침소 공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 강사보다 나 누구 거 들었는데 누구 게 더 좋더라. 이런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특정 강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별명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기계로 돌리는 거야. 매크로 프로그램의 댓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몇 분 안에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려 그냥. 몇백 개가. 서로 다른 아이디로.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다는 게 아니지. 유령이 다는 거지 프로그램, 기계가, AI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구글에 그 강사를 검색하잖아? 어떻게 돼? 그 이상한 별명이 따라붙어. 그런 별명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류변태 뭐 이런 거잖아. 류변태. 걔는 뭐 댓글에 뭐 여학생이 여름에 반바지만 입고 오면 다리를 쳐다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한두 명이 올리면 괜찮은데 매크로로 수백 개가 달리잖아? 수천 개가 누적되잖아? 류변태라는 게 내 연관 검색으로 떠요. 이미지 전망이지. 그 강사는 인강 찍어서 올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 위축되거든. 그게 옛날에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은퇴한 강사도 있어요. 인강에 했다가. 근데 그게 처음엔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댓글 알바 고용해서 프로그램 돌려고 했던 거야. 얘가 그걸 잡아냈거든.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니? 인간계? 그런 거 같아. 얘가 어디 있을 때지? 메가스터디 있었을 때. 메가스터디. 로즈리 알아요? 영어 쪽에? 일타였었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 로즈리 쪽에서 알바를 풀었지. 그래서 상대방 라이벌 전략에 작업해갖고 끌어내리고 로즈리가 이제 딱 1등 되고. 그 의구심은 들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10억을 주겠다. 댓글 알바 작업을 했던 사람은 자료 다 들고 오면 10억을 주겠다. 10억. 대박이지. 돈 많으니까. 뭐 한 달에 몇십억 벌 텐데 뭐 10억. 모르는구나. 돈 졸라 잘 벌어요. 일타 강사들은. 그래서 내가 일타가 되고 싶은데 무서워. 씨발 댓글 이상한 거 날까봐. 그래서 10억을 걸었어. 재밌지 이런 얘기. 오늘 할 거 많은데 10억을 걸었어. 그래서 댓글 알바 중에 팀장급 때는 거의 상당수 많은 자료를 들고 있는 애가 왔어. 얘한테 제보했어. 자료 다 넘기고 10억 줬어. 그 자료 가지고 그 당시 메가스터디 뭐 이투스 이런 데 밝힌 영상이 여러분 그 발키리라고 치면 나와요. 발키리 유튜브에 있어요. 이 사람이 찍어서 올려서 자료 증거 제시하면서 이 새끼들 뭐 했고 하면서 밝혀서 이거를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팟캐스트에서 이 사람이 또 나왔거든.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얘네들 작업했다. 주장이긴 해. 나 증거자료 나는 못 봤어. 증거자료 갖고 있대. 2GB, 200GB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대. 그래서 얘네들 작업했다. 보고 이메일을 보면 걔가 이제 제보자가 준 이메일 보면 이투스 그 대표이사 최진기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100% 알고 있을 거라 난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최진기, 설민석 대표적으로 댓글 작업은 두 종류야. 첫 번째, 얘네를 졸라 칭찬해. 그지 전문 용어로 빨아준다. 그 전문 용어래 그쪽에 업계. 제가 여러분 성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 용어래. 빤다 그래 빤다. 야 최진기 빨아 이렇게. 설민석 빨아. 잘해준다는 얘기야. 한 방향과 나머지 한 방향은 까는 거. 라이벌이 될 만한 클만한 강사 있죠. 댓글 졸라 까는 댓글. 그 두 가지로 일단 크게는 진행이 된대요. 댓글 작업이. 그럼 이제 라이벌이 클 수가 없는 구조거든. 계속적인 일타. 그래서 이 두 명의 실명을 언급해서 실명을 유튜브 치면 나올 거예요. 잡잡 치면 아마 이것도 이제 편집돼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댓글 알바 풀고 뭐하고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 왜냐면 다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걔네 돈 주고 막 공짜가 아닐 거 아니야. 돈 주고 뭐하고 댓글 하나 뭐하고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쳐. 1억이. 근데 그 1억 들여서 뽑아낼 수 있는 돈 100억이거든. 인강으로 대박치면. 이 자리 계속 유지하면. 그래서 업체들이 다 하다가 이제 한창 성행하다가 이 사람이 그걸 밝힌 뒤로는 지금은 많이 살아나더라고. 지금은. 근데 다시 또 잠자발만 하면 다시 튀어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무섭더라고. 이게 돈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미쳐요. 업체에서 메가스토어 이투수 다 댓글 작업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그러는데 뭐 주장일 뿐이기도 한데 나도 증거 자료를 본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대 증거 자료를. 근데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서 근데 궁금했어. 여러분들은 도대체 인강을 들으면서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 들어서 듣는 건지 궁금하더라고. 근데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내가 가르치는 애들 보면 인강 듣는 애 많이 없던데. 학교에 많아. 학교에서 뭐 인강을 많이 듣는구나. 그렇구나. 학교에 많구나. 그래서 뭐 이렇대요. 근데 뭐 시간 나시면 흥미가 있으면 보세요. 재밌더라고. 이쪽에 또 난 또 모르는 세계가 또 난 바보같이 수업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댓글을 달았어야 돼. 수업할 게 아니고 그지? 여러분들 돈 줘가면서 그랬으면 더 컸을 텐데 무섭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인강 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해서 들으세요. 댓글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판단해서 실력이 있다 없다 보시고. 자 보자. 그래 역사쌤 때문에 역사쌤. 설민석이 저건 알죠? 좀 강의가 독특하잖아. 연극 전공은 알지? 그 대학교 있고 석사는 역사 교육이더라고. 석사는. 근데 학부 있죠. 대학생. 그 역사 이제 연극 전공. 그래서 그 재연을 잘하잖아. 그럼 재연을. 그 사람도 실력 뛰어나지. 항상 전하 이렇게 하면 지가 막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연극 전공자라서 전공자.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그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직장인 되거나 사회인 되면 자기 전공이 있죠, 그죠?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안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전공을 하고 지금 자기가 전공이나 특기가 있는 요 장점이 나중에 그 장점으로 쭉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 한 번씩 배우기도 하는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퓨전. 스티브 잡스는 뭐에 관심이 많았니? 스티브 잡스는 폰트, 서체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걔는 하버드 재학 중일 때도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폰트 미술 서예 쪽의 수업,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수업 들어갈 수 있거든. 뭐라 안 하거든. 가서 그냥 들었어 그걸 서예.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폰트를 하나 개발하게 됐거든. 그러면서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애플이 뛰어난 게 디자인이잖아. 융합이지 융합. 스티브 잡스 그냥 컴퓨터 쪽만 봤으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융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뭐가 됐던지 간에 그게 나중에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식으로 결합됩니다. 전혀 서로 다른 분야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같은 분야에 있는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만의 뭔가가 융합돼서 뿅 튀어나와요. 설민석이 역사 수업을 재현하듯이 하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적인 측면을 지금 컴퓨터 쪽에 결합시킨 것처럼 애플의 디자인은 독보적이었거든. 스티브 잡스가 있던 당시.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퓨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좋아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돼? 그 직장에는 게임을 그저 나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기술을 터득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어떤 지식과 결합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게 뿅 나타날 수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막 MC 보고 이랬던 게 그게 뭐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했겠니? 도움이 무지하게 되거든 지금. 무지하게. 2,000명 앞에서 막 공연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기껏해 10명 앞에서 말하는 거 뭐가 어려워. 그지? 껌이지. 남다른 뭔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식으로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주어진 임무나 뭔가 과제나 이런 게 있지, 그지? 그걸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술이 장착되거든. 그 장착된 기술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분야로 갔을 때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또 어떤 기술이 장착되겠지. 그게 결합되면 새로운 게 뿅 나오는 거야.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뭐냐면 A라는 곳에서 처음 일을 하면서 항상 거기서 열심히 안 하면서 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똑같아. 씨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아 이거는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딴 데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요 A라는 곳에서 아무런 기술도 습득하지 못한 채로 B로 옮겨버리거든. 그러면 제로 갔다가 제로에서 다시 또 다른 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어디가 됐든지 그 목적, 그 도착한 장소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결과거든.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그러면 처하게 된 그 환경에서 일단 최선 다하는 거야. 최선 다하면 뭔가 생기거든. 그걸 가지고 다른 분야든 다른 직장에 옮겨서 거기서 또 결합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직장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술 하나씩을 갖게 돼요. 남들은 갖지 않은. 그게 다 결합되면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냐.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대다수는 가서 좀만 힘들면 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러고 바로 딴 데 막 검색하기 시작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기술을 익힐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옮겨 똑같아. 두 번째 왔는데 여기도 별로네? 또 세 번째를 갈 궁리를 해. 여기서 몇 개월 일하다가 거의 90% 그래. 90%가 그런 식으로 옮겨 다녀요. 물론 첫 직장이 마음에 들면 뭐 다행히도 옮길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분 다 가고 싶어 대학생 다 가고 싶어 삼성전자 들어가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가보니 힘들거든. 힘든 건 어디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의 문제라는 거야.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또 내가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해서 지금 공부하고 뭔가 노력하는 스킬을 장착을 하라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직장 가든지 간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기업체가 바보도 아니고 이윤 추구하는 집단인데 왜 명문대를 뽑겠니? 데려다가 일 시켜보니 열심히 하는 기술이 장착되는 걔들은 뭐 주면 평상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잘 안 놀아 걔네. 뭐 과제 주면 자기들끼리 팀 프로젝트 하면서 뭐 하고 하면서 연구해갖고 처음엔 지식이 제로였다가 합숙 속도가 빨라. 생각해봐라. 초는 집어치우고 고등학교 그 6년 기간 동안에 계속 그거 있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 그지? 학습 능력이랑 기본 장착돼 있다고. 그 직장 가서 그게 없어질 것 같아? 습관대로 그대로 가지. 그 반대로 고등학교 6년 동안 존나 놀던 애들이 직장 가서 갑자기 어느 날 딱 자 이제 직장인이 됐으니 존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런 기적 같은 일은 걔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벼락 맞아갖고 좀 내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 그거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 절대.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업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직장 취업했다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한 3, 4일은 열심히 하겠지. 그러다가 똑같아져.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똑같아져. 기업체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겪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못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씨, 뭐 학력 차별하고 이런 조카라 그래. 아니야. 나도 일해보니까는 차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노력한 게 습관이 된 걸 어떡해. 놀았던 친구들은 놀았던 게 습관이 된 걸 어떡해. 여러분 이 모습 이거 바꾸지 않으면 직장이 돼도 똑같아요. 내가 장담한다. 10년 뒤에 나 만날까? 똑같다니네. 변화 안 하면 똑같아요. 10년 뒤에도. 단어 안 해요? 해야 될 거잖아. 안 하지? 똑같아. 10년 뒤에도. 안 바뀌어. 절대. 그러면서 맨날 술 먹으면서 한탄해. 사회가 나라가 잘못돼갖고 나 같은 인재를 몰라가지고 월급도 찌꺼리만큼 주고. 야 너네가 실력이 있고 모든 사장은 돈 벌고 싶어 하거든. 자기 사업을 불리고 싶어 하거든. 그런 사장이 유능한 인재한테 왜 돈을 안 줘? 돈 안 주면 떠나는데 왜 돈을 안 주겠니? 생각해봐. 너네가 사장이야. 쟤 놓치기 싫어. 제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담당하고 있어. 걔 놓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내 BMW랑 벤츠를 사주는 애야. 쟤 없으면 난 자동차 팔아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붙잡지. 몸값 올려주지. 떠나려고 하면. 여러분 직장인 돼서 몸값이 안 올라? 그건 거야. 오너가 봤을 때. 오너가 나를 몰라볼 수가 없어. 자기 돈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몰라보냐? 그 바보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가서 신세한탄 하지 말고. 근데 90%가 그래. 90%가. 왜 나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옆에 졸라 잘 나가는 친구가 보여. 지금 나랑 같은 나이인데 외제차 몰고 다니고. 비록 불타긴 하지만 BMW 몰고 다니고. 이렇게 막
옆에 졸라 잘 나가는 친구가 보여.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존나 불공평. 저 새끼 운이 존나 좋아갖고 성공하고.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걔가 어떤 노력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기업체 오너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돈이 안 되는데 투자 안 해요. 드라마가 다 배려놨어. 드라마 보면 뭐 우연히 팍 터져갖고 갑자기 공장에서 막 이거 내 공장 일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드라마에서 공장에서 막 이거 돌리던 여자든 남자든 이거 주인공 갑자기 어느 날 운이 빵빵빵 터져갖고 뭘 개발해갖고 갑자기 이사가 되고 대기업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 딸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드라마가 버려놨어. 오로지 노력이야. 노력해야 돼. 남다른 뭔가 있어야지 위에서 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력만 갖추시면 그거 다 알아봐야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거든. 자기한테 돈 벌어다 줄 사람을 불을 켜고 찾아요. 노력해 여러분. 지금 수능 막바지라서 많이 힘들지. 고3들 그지? 뭔가 해도 안 될 거 그지? 인생 길게 봐. 수능이 끝이 아니야. 뭐 재수 삼수까지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안 나요. 그런 유치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길게 보라고. 더 길게. 재수 삼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해도 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도 돼. 그거 인생에서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 1, 2년 차이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근데 문제 뭐냐? 수능에 한번 도전해서 결과가 안 좋아서. 근데 그 도전하기까지 과정이 노력을 별로 안 해서 수능을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걔는 재수해도 똑같아요. 왜? 내가 말했잖아.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 갑자기 재수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침울하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나오지. 아, 내가 너무 부모님 돈만 낭비하고 난 정말 쓰레기야. 이번에 정말 빡센 재수학원 가서 숙식 저기 되는 뭐 이런 종합 재수학원 가서 그 스케줄 빡세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수업 듣고 공부시키거든. 그런데 가서 내가 정말 이번에 열심히 해야지. 엄마 한 달에 100만 원만 대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내가 이 돈을 또 버리면 안 돼. 열심히 해야지. 재수학원 가서 다 열심히 해요. 겨울방학 때 장난 눈에 불을 켜고 재수생들이 존나 열심히 해.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 3월 날씨 따뜻해지고 이제 벚꽃 피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커플이 생겨. 커플 생겨도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슬금슬금 자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습관이 다시 튀어나와. 이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 이게 습관이 이렇게 못 버리기 때문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3월달부터 또 3월 학평 보고 나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일단 한번 풀어줘. 그래. 이렇게 날씨도 따뜻한데 너무 내가 공부에만 얽매이면 너무 삶이 피폐해져.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부류가 생깁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런 생각을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생겨. 같이 어울려 다니지. 그러면서 다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시절로 다시 또 그 습관이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어울려 다니면서 또 존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또 내려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재수 삼수 해도 되는데 내가 살펴본 바로는 크게 안 바뀌는 태도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바꿀 생각하면 안 돼. 재수나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뀌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당장. 그래야지 재수 생활도 잘하는 거야.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능 망하면 오케이. 수능 망한 거 약간 그 슬픔을 추스린 다음에 내가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거든. 여러분 나는 겪게 된다. 수능 다가올수록 이제 정시로 간다는 가정하에 수능 다가올수록 내가 수능까지만 보고 나면 정신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안 돼 그게. 수능 보고 나면 또 고생했는데 고생 안 해놓고서 고생했는데 조금은 내가 숨을 돌려야지. 그러고서 3개월 동안 숨 돌려요. 3월 앞에 볼 때까지 숨 돌려 계속 그렇게 놀아. 그러니까 지금 안 바꾸면 영원히 안 바뀌어요. 바꿔야지. 영어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 태도를. 지금 물론 뭐 상대평가인 과목 같은 경우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지금 뭐 정신차로 열심히 한다고 상대평가를 뒤집기 힘들어. 사실이야 그건. 이제 9월인데 어떻게 뒤집기 힘들어요. 현상 유지하기도 벅차. 사실 뒤집기 정말 힘들고 영어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뭐 2등급 열심히 하면 2등급 찍을 수 있는데 다른 과목 되시기 힘들거든. 그 이맘때쯤에 멘탈이 털려서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 그러지 말라고. 그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내가 그 열심히 하는 태도를 기른다.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스킬이기 때문에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아기일 때도 성실함이 필요하거든.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스킬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해. 당장 수능만 보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가 갖춰야 돼 이거. 수능 점수와는 무관하게 가져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 성인 되면 누구든 여러분 같았습니다. 누구든 같았어요. 많은 돈 줘가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애써 고생해서 대학교 가면 뭐해? 나중에 취업 못하고 밥벌이 못하면 대학교 돈만 날리는 건데. 알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3들 심정 알아요. 해도 안 될 거. 이미 끝난 거 같고 9월달인데 좀 이제 원서 접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10월달 진짜 이제 이 시간 진짜 금방 가. 진짜 금방 가. 그냥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서 접수하고 뭐하고 이제 결석생도 많아져. 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생기면 뭐 해야 돼 맞다. 되게 많아져. 논술 준비해야 돼요. 지각하는 새끼들도 존나 많고 막 많아져. 커플 티버니 둘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사실상 한 달 남은 거야. 10월달 되잖아. 생소하고 10월달에 이제 그 바로 직전에 한 달 전에 그리고 학력평가 한번 더 보거든. 좀 있으면 11월이잖아. 10월 말 되면 공부 안 돼. 뭐 해봤자 안 되는 생각이 막 머리를 지배. 해봤자 안 돼. 넌 그냥 이거야. 해봤자 안 돼. 막 계속 머리 맴돌아. 공부 안 돼. 한 달 남았다 보시면 수능 한 달 남았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수능 점수를 떠나서 성실함을 기른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가는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가세요. 아셨죠? 열심히 하시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고 좋게 안 나오더라도 받아들여라. 내 행동의 결과다. 행동의 결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나올 거고 아닌 사람은 뭐 그 점수 나오는 거고 행동의 결과가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재수를 할지 말지는 심각히 고민을 해보시고 재수 결정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 내가 공부해온 과정을 생각하라고. 내 장담하는데 재수 결정한다고 갑자기 태도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고3 시절 했던 거 똑같이 굴러가. 알겠니? 근데 내가 재수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건 발생하지 않아. 전국에 몇 명 안 돼. 정말 그렇게 바뀌는 큰 계기. 정말 큰 계기. 내가 수능을 너무 못 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정도 충격은 있어야 돼. 점수 8등급. 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그 정도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절대 안 바뀌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 그런 꿈은 꾸지도 마. 안 바뀌어. 니네 알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비교해보라고. 뭐가 바뀌었니? 똑같지 않아? 똑같잖아. 시험 닥쳐서 공부가 똑같잖아. 그거 대다수는 안 바뀐다니까. 근데 갑자기 재수를 결심하자마자 한 1시간 만에 사람이 바뀌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요 기간 2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변화하고 노력했는지를 판단을 내려서 그 모습을 보고서 재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괜히 1년 동안 돈 버리지 말고. 나중에 학원에 돈만 다 바치는 거야. 재수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을 내리라고. 열심히 변화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변화하면 재수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 2달 동안 변화 안 했어? 그럼 변화 안 한 모습대로 1년 또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역사 선생님으로서 어려워요? 피하는 거 말이죠. 바로 선생님의 말의 사용, 선생님이 말하는 거. 바로 뭐로서 여러분들의 수업, 역사 선생님의 수업으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선생님의 말, 이야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 얘기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한 가지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인데 동격이요. 이 사실이란 역사가 그러한 과목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과목이냐면 바로 포함하는 것인데 vast, 방대한 양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을 수가 있는데 대단한 양,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되게 많지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겁니다. 시제가 현재 미래 다 받아줘요. 무엇이 중요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 요거 잘 봅시다. whether하고 요게 동사원형 B가 된 이유는 앞에서도 나온 구조예요. 앞에서는 어떤 구조가 나왔냐면 요게 요거보다 더 어려운 구조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be it 이렇게 나왔어요. be it 이렇게 괴상하게 be it이라는 구조. 그때 설명했는데 얘는 원형이 요거예요. whether it should be의 줄임말이야. 요 should는 추측으로 쓰였고요. should가 추측에 강한 뜻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유도를 하면 돼.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요건 해석하기 쉽죠. 선생님의 이야기가 질문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설명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도 쭉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역사 수업에 있어서는. 요 얘기인데 여기서 요게 가장 많이 쓴 최초의 원형인데 여기서 자 should는 생략이 되고요. should는 추측의 의미로 했을 때 생략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동사원형 B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is가 되면 틀렸다는 어법은 내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해석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법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낼 수가 없고 어쨌든 B가 온다는 게 근거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whether를 지울 수가 있거든. 접속사 지웠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과정이 뭐예요? 접속사 지웠으면 지웠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꿔준다. 그래서 be it이라고 요 형태가 나오거든요. be it이라고 whether 생략하고 should 생략하고 다른 지문에서 독해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요 구조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때 반대로 제가 써드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be it이라고 나오면 뭐든지 간에라고 whether라는 해석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should의 추측을 넣어서. 자 다시 그래서 질문이 됐든 설명이 됐든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그 과목은 제공하는데 많은 양의 토픽을 제공하고요. 이 토픽들은 설명될 수도 있지요. 바로 자극을 일으키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하죠. 주제는 이미 나온 것 같아. 뒤에 그때 역점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주제 잡아보면 주제는 뭐다? 역사 수업에서의 선생님의 이야기의 필수성, 중요성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죠. 역점까지 한번 읽어보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들의 스킬의 발단, 개발은 어디에서? 설명과 질문 모두에 있어서 역사 선생님인 여러분들의 스킬의 개발은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요지가 나왔네, 그지? 여러분들의 컴피턴스 뜻이 뭐라고요? 컴피턴스 뭐였지? 뭐죠? 경쟁력이라고도 하고 경쟁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컴피턴스는 뭐다? 역량, 뭐라 그럴까 또 능력 이런 단어입니다. 역사 선생님으로서의 여러분들의 필수 역량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교수법은 특징으로 하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리를은 부정이라고 그랬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하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요 대은 동격 대은 생략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는데 가끔가다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동격 대이 생략된 거예요. 이 의심이란 어떠한 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이슨 위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역사 수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역사 수업을 하는 것이 can be overdone,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강조하니까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다고 의심이 들긴 들겠지만에 대해 역접이에요. 그러나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봅시다. however가 지금 뒤에 수식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라 다른 뜻이다. 요거를 희재해볼까? 지나치다고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however 뒤에 수식하는 말이 있으면 however 뜻이 뭐라고? 아무리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아무리 당신이 뭐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능숙해진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서 device는 뭐라 그랬죠? 못했죠? 동사로 뭐라고 device? 장치를 만들다, 고안하다, 설계하다, 만들다는 뜻이라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무엇을? 목적성이 있는 묶어주죠. 그리고 어떤 worthwhile 뜻이 뭐예요? 가치, 목적성이 있으면서 가치 있는 학습 활동을 누구를 위해서 pupil 요것도 했죠. 두 가지 뜻이 있었지. 첫 번째 뭐? 여기서 뭐다? pupil
여기서는 야 너네 그때도 대답 못했어. 제자. 두 번째는 뭐? 눈동자, 동공. 그죠? 제자죠. 제자들을 위해서 목적성이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학습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당신이 능숙하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말로 해서 가르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당신이 아무리 능숙하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어떠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떠한 기술? 설명하고 질문하는, 다시 말해서 역사를 이야기로서 풀어내는 기술을 반드시 갖춰야만 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과거를,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매너 방식으로 참여시키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과거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뭐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접은 주제를 바꾸는 역접이 아니었네. 오히려 강조하네. 역사 수업에서 뭐는 필수다? 선생님의 이야기 스킬은 필수다가 질문의 주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1번 갑시다. 이 앞번호들이 좀 어려워요 오늘. 자, 옳은 부분 부정이죠. 전부가 뭐인 건 아니다. 모든 유기체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식량을 생존하기 위한.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starvation 뜻이 뭐죠? 기아, 굶주림. 동의어 뭐가 있었지? F를 시작하는 거 동의어? 기아, 굶주림? famine, 그죠? famine. 자, 그래서 기아라는 것이 일종의 disvalue니까 부정적 가치, 나쁜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있긴 한데 나쁜 쪽으로 가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 가치입니다. 종종 이것은 자연상에서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아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건데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를 부정적 가치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이 기아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과정의 일부기도 한데 선별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바이니까 통해서 생물학적인 진화가 기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기아, 굶주림이란 게 그저 나쁜 것 같지만 생물학적 과정에 뭔가 역할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 가치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 뭐 기아, 굶주림, 배고픔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나름대로 역할을 잡아볼게요. 기아는 도와주는데 filter out 뜻이 뭐죠? 그럼 이건 걸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걸러내는 걸 도와줘요. 1번과 2번 요렇게. 1번은 뭐냐? those가 있고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넣어줄 거예요. fit 뜻이 뭐지? 적합한이라는 뜻이죠. 덜 적합한, 뭐하기에? 생존하기에 덜 적합한 그러한 대상들은 걸러줍니다. 또 두 번째 누굴 걸러주냐? 자, resourceful이란 단어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resource 뭐라고 이건? resource 자원이죠. resourceful은 뭐다? 자원이 풍부한이라는 뜻도 되고 이게 지금 앞에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잖아. He is resourceful 뜻이 뭐다? 그지? 그죠? 배웠죠? 그죠? 사람이나 동물에 쓰게 되면 얘는 지략이 풍부한이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이 많다기 때문에 지략이 풍부한이라는 뜻으로 심지어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보기로 빈칸 추론해서. 자, 다시 또 누구를 걸러내냐? 그들 스스로와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식량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지략이 풍부한인데 레스가 붙어서 뭐다? 머리를 잘 쓸 줄 모르는 그러한 놈들도 걸러내게 돼요. 뭐다? 약하고 능력 없는 놈은 도태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엇이 바로 famine, starvation이라는 것이. 그래서 famine, starvation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부정적 가치로서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자, 몇몇 환경들 속에서 기아를 계속 받아요. 기아는 pave the way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은 정말 단어 총정리야.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 pave the way 뜻이 뭐죠? 길을 닦다, 기틀을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뒤에 호가 나와서 의미상조. 얘가 투부정사 하는 기틀을 마련해 이렇게 돼요. pave the way. 자, 다시 봅시다. 기아는 또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유전적 variant 변형체예요. 유전적 변형체들이 take hold도 앞에 나왔어. 뜻이 뭐지 이거? 잡다가 아니죠 그냥. take hold 뭐라고? 최근에 했는데 수능 완성해서 take hold 뭐예요? 얘도 자리 잡다, 뿌리 내리다라는 뜻이죠. 기반을 마련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유전적 변형체들이 어떠한 해당 종의 개체 속에서 뿌리 내릴 자리를 잡을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락해 주게 되는데 새로운 종의 emergence는 뭐라고요? 얘는 emergence는
출현, 등장, 나타남, emergency가 응급상황이고 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지요. in place of은 뜻이 뭐라고요? 이거 됐잖아. 뭐라고? in place of 뭐뭇을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오래된, 이미 기아로 도태된 오래된 종을 대신해서 새로운 종이 나오게 해줍니다. 기아라는 게 들이닥치면 능력 없는 놈은 쇠퇴하고 새로운 종이 해당 지역에 자리 잡는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나쁜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태계에서 역할이 내린 얘기예요. 자, 그에 따라서 기아라는 것은 바로 부정적 가치인데 이 부정적 가치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뒤에 얘가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뺐고 목적 보호가 먼저 온 구조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하다 설명을 해요. 다시 이 부정적 가치는 도와줄 수 있는데 바로 가능하게 만들도록 목적어가 바로 더 대단한 더욱더 큰 다양성이라고 하는 선. 이거 좋은 거잖아, 그죠? 더 대단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놈이 해당 생태계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커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이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기아는 또한 자, 오브 추상명사는 뭐라고요? 오브 추상명사는 그냥 형용사라면 된다. 그래서 기아는 실용적이거나 자, 인스트루먼트 봅시다.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일단 인스트루먼트 뜻이 뭐고요? 도구, 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뭐다? 도구는 뭐 하는 거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걔가 거기서 역할을 하지.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중요한으로 해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번에 장문도 기억했던 거 중요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이런 뜻으로 자 기아는 뭐일 수 있냐면 실용적이거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할 때도 그 기아가 인트린식을 많이 했죠. 뭐다? 심지어 그 기아가 뭐 할 때도요 부정적 가치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자, 그 다음은 접속사 대세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로 바뀌지 않고 주어 그대로 쓰인 문장. 여기까지가 대수로 묶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은 deeply regrettable and sad하다. 자, 주어 동사 보시면 일부 유기체들이 반드시 어떤 자연의 그들 속에서 굶어야만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심히 슬픈 일이긴 하지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 걔네가 굶어 죽는다는 건. 자, 그런데 the statement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유기체가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히 진실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진실인 상태로 있긴 있지요. 슬픔이 계속 있긴 하지만 뭐에도 불구하고 슬프다? 바로 기아가 또한 때때로는 and가 명사로 뭐죠 여러분? and가 명사로 형용사로 뭐였지? 형용사로 final의 의미로 최종적인이라는 승화나 너 최근에 이 새끼야 앞에 앉아서 계속 잔다. 좀 차려라. 형용사로 뭐였죠? 최종적인 final. 명사로 뭐지? 끝 말고 그걸 목적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쓰이죠. 목적. 자, 물론 비록 기아가 또한 때때로 가끔씩은 좋은 목적에 공헌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아로 인해서 죽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요. 마지막까지 기아에 대한 부정적 가치의 설명이죠. 기아라는 것은 부정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뭔가 좀 기여하는 바가 있긴 하다.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갑시다. 자, 요 하나만 요거는 요 첫 문장만 해석하고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첫 문장 해석을 한번 할게. 자, 요거를 우리 유리해볼까? 진짜 be aware of. 알게 되면서 무엇을? 행동을. 그 행동이란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 행동을 알게 되면서 얘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얘는 학습 장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concern 주어요. concern 뜻이 참 많죠. 뜻이 뭐니? 좋은 뜻으로는 관심. 좀 부정적 의미로는 걱정, 근심거리. 여기서 뭘까? 여기서 뭘까? 행동 장애 있잖아. 뭐니? 걱정이 뭘로 걱정이 are being raised가 뭐예요? 올리다. 그럼 뭐니? 걱정, 관심 이런 거 말이야. 특히 걱정으로 보면 raise, concerns, 걱정을 제기하다. are being 돼서 현재 걱정이 제기되고 있어요. 하고 요 대세 정체는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얘랑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 걱정이란 어떠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냐? Gifted children, student은 영재입니다. Gifted가 신으로부터 선물을 부여받으니라는 뜻이 영재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걱정이 영재들이 서준아 앞에 봐라.
영재들이 어떻다? 잘못 진단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뭐로 잘못 진단돼? 무엇을? disorder 뜻이 뭐라고요? 무질서란 뜻도 있고 사람에게서 뭐라고 이건? disorder 몸의 질서가 어긋나 그럼 병이 발생하죠. 뭐라고 이거? 질환. 심리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진단된다고. 뭐의 결과로? 바로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행동? 그 누구? 영재들을 gifted 뭐라고? 재능이 있는 영재들을 재능 있게 만들어주는 그 행동의 결과로 오히려 이걸 정신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얘가 못 봤더니 쉬는 시간에 자꾸 혼자서 하고 이런 애가 있다고 쳐. 이런 애가 그래서 10분 동안 계속 이래. 얘는 계속 이래. 하고 오케이. The public place almost no impressive. 계속 이래. 계속 이런 애가 있어. 선생님이 얘 봤을 때 어때? 뭐지? 이상한 그지? 그런 느낌 들잖아. 심리학적 측면에 봤을 때 뭔가 불안한 애 같잖아. 그지? 근데 알고 보니 천재야. 이렇게 하면 걔는 다 외워. 한 번만 읽으면. 이 상황을. 그럼 걔는 걔를 이상한 애로 나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오히려 더 개발해주고 특정 분야에서 영재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걱정이 지금 제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뭐가 나온다? 예를 들어가 나오네. 뒤에 읽을 필요 없죠. 주제는 뭐예요? 바로 영재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나온다. 영재에 대한 심리적 부분에 있어서 그 질문의 제목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 가능성. 그 가능성이란 mistaking trait. trait 뜻이 뭐예요? trait 특성이죠, 그지? 특성을 오해할 만한 가능성. 이 특성이란 누구의 특성? giftedness. 바로 재능을 부여받은 거. 뭐에 있어서 바로 심리적인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재능을 부여받은 특성을 그걸 잘못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4번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잘못 알아보는 거.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말씀합시다.